인감 증명을 하기 전에요. 조금 어려운 걸 좀 볼 겁니다. 출제가 되고, 네, 어려운 거,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고요. 갑이 을과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물건이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테고요.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동의는 언제 받을까요? 다 민법이에요. 민법. 행위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승낙은 언제 받을까요? 민법에서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허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필요하다면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를 등기 신청 시 당연히 첨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등기를 안 해줄 때 요 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요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되느냐?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으로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네.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기 판결서가 존재하겠죠? 여기 판결서가 있을 겁니다.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뭐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이행 판결.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면 형성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이유에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 이후에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건 기록되지 않았건 요거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 허가정보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겠죠. 그걸 고려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다루어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요것만 있다면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요 제3자가 이 첫 번째 제3자가 행정관청일 때는 동의승낙 허가 여부가 설령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관청의 동의승낙 허가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기관이니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행정관청일 때는 판결 이후에 기록된 경우 행정관청의 동의승낙 허가 여부가 판결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제3자가 행정관청일 때는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등한 국가기관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판결 위에 기록이 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판결 위에 이 행정관청의 동의승낙 허가 여부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네, 제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쉽게 얘기해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 안 하겠죠? 네, 세 번째가 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제3자가 행정관청이고 동시에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때는 동의승낙 허가 여부가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건 기록되지 않았건 무조건 첨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행정관청이 제3자가 행정관청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판결 이후에 이 동의승낙 허가 여부가 기록됐건 기록되지 않았건 무조건 첨부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게 등기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네, 만약에 이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만 득점이 될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보겠습니다. 인감증명. 여기서 보시면 어디서 갈립니까? 여기서 갈리고 있죠? 이때는 전부 다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이때는 전부 다 제공해야 돼요. 좀 외우셔야 될 내용이라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러면 등기일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불렀나요?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이익 불이익 여부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대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네. 이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고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은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이 있고요.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습니다. 여기 갑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을 주민번호 주소가 같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찍힌 도장이 진짜 소유자인 갑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뭘 첨부하는 겁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이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살필 수 있는 증명서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불러요. 요 이는 신청 정보에 찍힌 도장을 얘기하고요. 감은 살핀다 감자예요. 이거 확인한다 감자. 감사원 할 때 그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서류 인감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인감증명은 등기 권리자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권리를 상실하는 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구태여 이익만 발생하기 때문에 도장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결국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서 을은 전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등기의무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의무자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 존재하죠. 근데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요거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을 대상이 있을까요? 모니터에 화면을 띄운 다음에 엔터키 쳐서 인터넷 등기소에 송신하는 게 전자 신청이에요. 그렇다고 모니터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요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자 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역할을 하는 뭔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그게 뭡니까? 공인 인증서 정보가 바로 인감증명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인감증명은 그렇다면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 중요한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등기규칙 제6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90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규칙 제60조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불가능하니까 한 줄 한 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8번은 모르셔도 되고 7번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7번까지. 네. 이 중요한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인데요. 1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2번. 두 번째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럼 이제 1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1번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즉 같은 사람일 때 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응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해서.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네? 갑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그러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따라서 이 등기무자는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그렇죠.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안에 존재한다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물권행위가 실효가 됐으면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되겠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의 명의로 되어 있죠. 이 을의 명의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 등기를 말소 신청하러 갈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합니다.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물권행위 유인성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해요. 차이는 뭡니까? 이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일 때가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일 때입니다. 이걸 좀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그러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저당권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거 말소돼야 되는데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권리자.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누구 명의로 갖고 되어 있습니까? 을은 저당권의 등기명의죠.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변제가 아니라 요 피담보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응용돼서 출제가 돼요. 요 1번은 그래서 응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특약도 같이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매특약에 의해서 갑에게는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입니까? 물권이 아닙니까? 물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형성권이라고 부르고요. 강의 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환매권은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물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갑. 그렇죠. 따라서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첨부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환매특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무자.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 첨부하니까 환매 등기는 구태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 돼요. 우리 민법에 의해서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 신청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동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누굴까요? 네? 여기는 을이에요.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되기 전이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 아닙니까? 여기서 써놨잖아요. 갑, 등기 의무자.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된다고요? 네, 같은 사람이니까 갑의 인감증명 첨부하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두 번째,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네? 갑이라고 써놨잖아요.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 써놨죠? 을.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만 을은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환매 등기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려져요. 되셨을까요? 두 번째, 이거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죠. 환매 등기의 등기부자는 누굽니까? 을. 맞습니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환매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을은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 단계죠.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된 등기필 정보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환매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인감증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환매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인감증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써놔야 되겠다.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인감증명도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갑은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을이라고 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이 갖고 있는 건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등기 권리는 조만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라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죠. 그래서 이건 기대권이라고 불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예요. 이 가등기 권리도. 특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그렇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의무자의 도장 찍혀 있다면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힌트. 중요한 권리라고요.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첨부합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그렇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아니라 전세권의 가등기 또는 지상권의 가등기, 저당권의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만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출제가 자주 돼요.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는 뒤에서 할 건데요. 뒤에서 좀 상세하게 할 건데 미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졌다면 이것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외우시라고 예전에 강조를 드렸는데 날 듯 말 듯 아니면 아예 안 납니까?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외워두시죠.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때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공부에서 합쳐져야 되고 등기부에서도 합쳐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합병, 지적공부에서 합쳐질 때를 합병이라고 부르고 등기부에서 합쳐질 때를 합필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달리 쓰이지만 합병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합병 요건 혹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요건 안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강조했죠.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있었죠. 한 필지 성립 요건 뭐가 있습니까? 지소, 지지, 축등. 맞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게 한 필지 성립 요건에 들어갑니다. 요거 기억. 그렇죠? 그러면 합필 요건, 합병 요건 안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시점에서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 이건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이고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갑이 합병을 신청을 했습니다. 합병을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에서는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합필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합필 등기도 해야 될 겁니다. 여기 100번지, 101번지. 소유자가 합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합병 처분이 나는 시점과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이쪽은 지적소관청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이건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죠. 담당 국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여기 100번지, 101번지. 여기 소유자 갑인데요. 소유자 갑. 갑이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죠? 그러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합필 등기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전에는 합필 등기 신청을 각하했는데 등기법을 개정했습니다. 등기법을 개정해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될 때는 합병을 허용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합병을 허용하게 돼요. 이쪽은 면적이 60제곱미터. 여기는 면적이 40제곱미터. 60, 40이 될 겁니다. 여기도 60, 4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병을 할까요? 갑은 10분의 6, 을은 10분의 4.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그럼 그 일정한 경우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합병 제한 사유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신청을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시요.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합병 제한 사유가 나타났을 때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 소유자가 달라질 때 합병이 허용된다고요?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달라질 때만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신청을 허용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라고 한다면 합필 등기 허용할까요? 여기부터 달라졌다면 합병 처분 시점에 이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허용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하나 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는 것이지 합의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유로. 그렇다면 이 공유 등기를 신청할 텐데요. 갑과 을은 공유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 신청서에는 갑과 을의 확인서가 첨부돼야 될 겁니다. 확인서가 여기는 갑의 확인도 있을 테고 을의 확인도 있을 테고
여기 도장 찍겠죠. 이 도장 등기관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되셨을까요? 정리하죠. 정리하겠습니다. 한필지 성립요건을 구비해야지만 합병과 합필이 허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유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가 다를 때 이때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즉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합병 제한 사유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만 예외적으로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를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별거 다 하죠. 이 토지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에게 용익적 권리를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용익적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러한 등기를 을에게 해줬습니다. 얘는 지상권으로 하겠습니다. 이 용익적 권리는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절반만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이 자신의 토지 100번지 토지를 둘로 나누고자 합니다. 100번지와 100의 1번지로. 그래서 분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분필 등기에 의해서 한 필지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나눠지죠. 그러면 등기부는 둘로 나눠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 100번지 토지와 100의 1번지 토지 양쪽 중에서 등기부가 둘로 나눠지니까 을의 지상권은 어느 쪽 토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지 갑이 이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어느 쪽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까? 100의 1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청 정보에는 100의 1번지의 을의 지상권을 기록해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도로가 나 있다고 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지상권을 이쪽으로 돌리고 싶겠죠. 그래야지만 자신이 쓸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분필등기 신청 정보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을의 확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시 첨부가 돼야 돼요. 이 확인서 안에는 이 용익권자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이거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 1번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누구의 인감증명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이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너무 중요한 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이때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예외적으로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걸 얘기하고요. 뒤에서 보실 거예요. 네 번째, 토지 합필 특례 규정에 따른 등기 신청의 경우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할 때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토지 분필 등기 신청의 경우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자의 인감증명,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분필 등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6번, 이건 아까 보신 거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돼야 된다고 했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필요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7번, 등기 신청 정보에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 안에는 도장이 찍혀 있겠습니까?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인감증명.
8번째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이게 그냥 외우시면 절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셔야지만 이게 출제가 됐을 때 푸실 수가 있을 테고요. 이 7가지가 출제되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앞으로 가셔서 거기 용도가 있는데요. 용도. 이 인감증명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이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비매도용 인감증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매는 매매라는 뜻이고요. 요 매자는 매매라는 뜻이고, 요 도자는 넘길 도자예요. 넘길 도자.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뭘까요? 소유권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기원이 매매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감증명이 바로 매도용 인감증명이라고 불러요. 비매도용은 이거 이외의 경우에는 비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인감증명일까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 매도용 인감증명을 가지고 비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용이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비매도용을 가지고 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효기간,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만 유효한 인감증명입니다. 그렇다면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유효할까요? 써서는 안 될까요? 무효겠죠? 왜냐하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기간이니까 발행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면 유효기간이 경과가 됐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유효한 인감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읽어보셔야 되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로 출제자가 이건 못 외우겠지 생각하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객관식 문제니까 내용을 이해하시면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4번 기타 보시는데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는 4번에 1번 법인 또는 외국회사일 때는 여기서 외국회사는 국내에 주소지가 등기된 외국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즉 법인일 때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제의 인감증명, 이거 밑줄 치십니다. 대표제의 인감증명. 법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비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는 이때도 대표자, 법인이 대표자와 대응관계가 있는 게 대표자 관리인이겠죠.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밑줄 치시죠.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증명. 그 다음에 2번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2번도 일단은 거기 오타가 있는데요. 4, 5, 6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옆에 7이 빠졌어요. 편집할 때 빠진 것 같아요. 4, 5, 6, 7.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유는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무능력자 아니면 제한능력자 상태죠. 그러면 도장이 본인이 찍었을까요? 법정 대리인이 도장을 찍었을까요? 법정 대리인이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따라서 법대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임의 대리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임의 대리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상적인 행위 능력자예요. 그러면 도장을 본인이 찍었을까요? 임의 대리인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법정 대리인일 때는 법대의 인감증명,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 임의 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본인의 인감증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강공서에 관해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무권리제의 처분행위,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5번 거기도 하나 빠졌어요. 7번이 빠졌습니다. 4, 5, 6, 7이 돼야 돼요. 이게 공정증서로 작성이 됐다면 공증에 의해서 등기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것까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증명 정보가 나오는데요. 주소 증명 정보.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할 때고 저당권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에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요 을을 여기서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을은 저당권의 등기명이 되는데 저당권의 등기명의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죠.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에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이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누굴 첨부한다고요? 누가?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가 여기에 기록되죠. 따라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여기에 새롭게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지 등기 의무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에게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1번 소유권 보전 갑, 그리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물론 이때도 보전 등기 신청할 때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 첨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여기는 뭘 기록한다고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되겠죠.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 갑과 요 갑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명이인이라고 한다면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일 때, 그러면 얘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해야 되니까 이때 요 갑도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해야 됩니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정리하죠.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명의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주소도 같고 이름 같으면 같은 사람일 테니까
네, 주소 증명 정보만을 첨부합니다. 하나 더.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비담보 채권 소멸이 이루어질 테니까 저당권 소멸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면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을이 될 테고 이익이 되는 자는 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여기를 지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물자 을의 주소증명정보, 주민등록증명정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다가 말소 등기할 때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록할 때만 첨부하는 겁니다. 기록하지 않을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주소증명정보, 주민등록증명정보를 등기물자는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첨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91쪽의 의의를 보시면 여기서 등기 신청인이 새로 등기명이 되는 경우에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관리자만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관리자만, 등기의무자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다만이라 묻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한다고 했죠. 제공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뭐만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만. 그 다음에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판결을 보시면 이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는 누구도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 경매, 공매, 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 관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강공소의 촉탁에 의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유는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국가기관이 개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의무자는 주소증명 정보를 첨부하지 않고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관리자만 첨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익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인은 누굽니까? 피고겠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되는 겁니까?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되겠죠. 누구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할까요?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러면 등기부에는 누구의 주소가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을이겠죠. 따라서 누구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합니까? 을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자연인은 주민번호가 있겠지만 외국인이나 또는 법인이나 외국회사, 외국정보 이런 자들은 주민번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주민번호의 역할을 하는 번호가 필요한데 주민번호의 역할을 하는 번호가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자에게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간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따로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있긴 있는데 그걸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테니까 그냥 일단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의 등기 신청의 첨부 정보 이거 등기 신청 접격할 때 했죠? 네,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1번, 2번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단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 등기를 보실 건데요. 이거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